안녕하세요, 서영코치입니다. 48kg 멸치에서 74kg까지 벌크업을 하는 동안 알게 된 사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때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큰데요.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건강하게 체중을 증가시켜 보세요. 체중을 올릴 거라고 하면은 주변에서 말들을 할 겁니다. 밤늦게 라면을 2개씩 끓여 먹어라, 아니면 밥 먹고 나서 간식을 뭐 좀 더 먹어봐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텐데요. 저도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얻은 거는 팔다리는 가늘고 배만 올챙이처럼 튀어나온 이티 같은 몸이었어요. 나는 체중을 올려야 된다고 뭐 과자든 라면이든 주스, 떡 이런 것들을 무작정 많이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맞는 말일까요? 식사 후에 식곤증이 잦게 온다거나 식사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도 금방 허기가 진다거나 저희가 음식을 섭취하면은 체내에 혈당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근데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간 만큼 다시 혈당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요. 밥 먹고 나서 식곤증이 많이 몰려온다거나 식사 후에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금방 허기진다거나 이럴 경우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음식들을 자주 먹을 경우 근육량이 올라가기는커녕 오히려 내장 지방만 몸에 쌓이게 되는데요. 안 그래도 마른 사람들은 근육량이 많이 부족한데 이는 곧 대사질환의 위험성만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팔다리는 가늘고 배만 이렇게 올챙이처럼 튀어나온 이티 같은 몸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람마다 편차가 존재합니다. 인바디를 측정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누구는 체지방은 많고 근육량이 적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체지방, 근육량 둘 다 적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내장 지방만 많고 근육량이 적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 같은 멸치지만 체성분은 조금씩 다 다를 텐데요.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식단이나 운동이 조금씩 변경돼야 됩니다. 탄산음료, 과자, 주스, 떡 이런 식으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들은 섭취를 줄여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음식들이 아닌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구성하셔야 되는데요. 흰쌀밥을 먹기보다는 잡곡밥에다가 귀리, 현미, 백미 이렇게 섞어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잡곡밥을 안 드시다가 드시면 소화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엔 백미에다가 잡곡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 보세요. 백미 70에 잡곡 30%를 추천합니다. 또한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근육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선 체중 대비 곱하기 1.6배에서 2.2배 정도를 드셔주셔야 됩니다. 60kg 사람 기준 하루에 96g에서 132g의 단백질 섭취를 해주셔야 합니다. 개인의 활동 수준이나 목표에 따라서 드셔야 되는 양이 조금씩 틀려질 텐데요. 상황에 맞게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에 미세하게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회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단백질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운동을 적게 한다면 적게, 운동을 많이 한다면 많이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근력 운동을 처음 시작했는데 매번 근육통이 크게 올 정도로 강도를 높게 하고 있다면 체중 대비 2.2배까지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근력 운동이 처음인데 강도가 높지 않고 운동량을 적게 한다면 체중 대비 1.6배 정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음식을 섭취하실 때 골고루 섭취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편향된 식단은 영양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고기, 계란, 생선, 닭고기, 콩 여러가지 이런 음식들을 다양하게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하나의 음식만 드시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식품들에서 식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60kg인 사람이 체중 대비 2.2배 섭취 목표로 132g의 단백질을 섭취한다면 닭가슴살 100g당 대략적으로 한 25g 정도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데요. 밥, 반찬, 다른 식품에서 들어오는 단백질을 제외하고 닭가슴살 기준 하루에 4팩 정도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총 칼로리는 하루에 얼만큼 먹어야 하나요? 하루 동안 가만히 숨만 쉬어도 소모되는 칼로리를 기초대사량이라고 합니다. 하루 동안 내가 신체 활동을 하고 이런 소비된 칼로리를 활동대사량이라고 하고요.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은 더한 값을 유지칼로리라고 하는데요. 내 몸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칼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체중 증가가 목적일 경우에는 유지칼로리보다 300에서 500칼로리 정도 더 드셔주셔야 되는데요. 우선 기초대사량을 구하는 방법부터 알아볼게요. 해리스 베네딕트 반정식이라고 하는데요. 위 공식을 이용해서 기초대사량을 구해봅니다. 활동대사량은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고요. 본인에게 해당되는 단계를 곱해줍니다. 체중 증가를 위해선 유지칼로리보다 조금 더 섭취하기로 했으니 플러스 300칼로리를 추가해봅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2600칼로리가 나오는데요. 이 계산을 토대로 식단을 한번 구성해볼게요. 하루 4끼니 먹는다고 가정해보고요. 끼니마다 650칼로리 정도는 챙겨주셔야 됩니다. 공깃밥 한 공기가 300칼로리 하고요. 닭가슴살 한 팩이 120칼로리, 계란 2개는 200칼로리 정도 합니다. 위처럼 먹을 경우 칼로리는 대략적으로 650칼로리가 맞춰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4끼니 정도는 드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주당 체중을 0.5kg 증량을 목표로 해보세요. 주당 0.5kg가 올라간다면 한 달이면 2kg가 올라가는 겁니다. 만약 한 달에 체중이 5kg 이상씩 증량되고 있다면 불필요하게 체지방이 많이 증가되는 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대략적인 계산을 토대로 식사를 진행해보며 매일 몸 상태를 체크해보세요. 배가 이티처럼 튀어나오진 않았는지, 주당 체중이 0.5kg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지 확인해봅니다.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 및 탄수화물을 정량화해서 드실 수도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이죠. 하루 2500칼로리를 먹을 거고 탄수화물 344g, 단백질 125g, 지방 69g 정량화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하지만 아셔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체중을 올리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만 하는 게 아니라 장기간 동안 식단이 유지되어야 되는데요. 무엇보다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식단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선수가 아닌 이상 이렇게 정량화해서 식품을 섭취하기란 되게 어려울 텐데요. 무엇보다 칼로리 계산이 정확하지 않을 확률도 크고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은 규칙적인 식사와 더불어서 내 몸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눈바디라고 하죠. 거울에 비친 나를 봤을 때 내 몸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면 조금 더 괜찮을 거라 추천합니다. 저는 48kg에서 74kg까지 벌크업 경험과 이후 62kg까지 다이어트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다이어트와 체중 증가 둘 다 해본 저로서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체중 증가가 훨씬 어렵습니다. 다이어트는 굶으면 빠지기라도 하지 체중 증가는 먹질 않으면 찌질 않습니다. 평소 입이 짧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많은 양을 음식을 먹기란 어렵습니다. 포기할 확률도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영상들을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 또한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영상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혁코치였습니다.